고2 19년 6월. 자, 빠르게 할게요. 잘 보세요. 어법상 다행히 두 분 다 어법이 괜찮네. 수준이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수학이고요. 수학의 전체 역사는 단수죠. 이수로 가죠. 하나의 긴 시퀀스라는 단어가 어렵죠. 연속. 하나의 긴 연속입니다. 어떤 연속이냐? 바로 그 순간에, 주어진 순간에 가장 최고의 개념을, 아이디어를 취하고, 이게 제일 좋네? 그걸 취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확장, 연장, 아니면 변이, 뭔가 바꾸는 거, 혹은 이 변이 뭐 활용 정도로 보면 되죠. 그죠? 변이, 그리고 적용을 찾아내는 게 바로 수학이라는 과정이에요. 수학의 전체 역사를 분석해보면 뭐다? 1번과 2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나, 뭔가 이제 가장 좋은 걸 취해서 그걸 여기저기에 대입시켜서 적용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수학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오늘날 완전히 형용사 꾸미기 때문에 부사예요. 완전히 다른데요. 자, 요거는 원래 영어에서 익숙한 표현으로는 the lives가 앞에 있죠. 반복되지. 그러니까 원래도 정석대로 합자면에는 대명사 복수기 때문에 도주로 받는 게 사실 더 이제 깔끔한 표현이에요. 그러한 삶들과 다르다. 그러한 것들과 다르다. 앞에 받는 단어가 복수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도주로 받아준다. 자, 대수는 안 돼요. 자, 우리의 삶은 오늘날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의 삶과 어떠한 사람? 당연히 옛날이겠지 뭐. 300년 전의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주로 owing to는 우리가 정리한 적 있지 않나? owing to가 뭐죠? 동의어가 뭐지? because of의 동의어입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예요. 또 동의어는 due to가 있고, due to 전치사예요. 또 동의어는 좀 어려운 게 on account of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주로 다르다. 뭐 때문에 다르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innovation 뜻이 뭐더라? 혁신, 발전, 그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 때문에 주로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의 삶과 오늘날 삶은 다릅니다. 이 혁신은 require 뜻이 뭐예요? 요구하는데, 자, 미적분하게 insight가 뭐더라 이게? 통찰력. 이 혁신이란 미적분학에 대한 통찰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혁신들 때문에 과거와 현재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은 뭐 다르다는 얘기네. 자, 아이작 뉴턴과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사람, 뭐 유명한 뭐 수학자나 과학자겠죠. 이 사람들 각자 가라는 뜻이죠. 각자가 동사 꾸민의 부사절입니다. 각자가 미적분학을 발견을 했어요. 언제? 바로 지난 절반, 바로 어디? 마지막 절반 17세기의 후반기가 되겠죠. 17세기 후반기에 이 두 사람이 미적분학이라는 걸 각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역사에 대한 연구는 데디아를 밝혀주고 보여주는데, 이 대은 뭐예요? 딱 봐도 대은 뭐여야 되는 이건? 일단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다? 접속사다. what이 안 되는 이유는 뒷문장이 어떠할 거니까 지금? 그렇지, 완전할 거니까. 자, 그러나 그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데디아를 밝혀줍니다. 수학자들이고요. 수학자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져요.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바로 모든 essential 뜻이 뭐더라? essential 뜻이 뭐죠? 필수적인. 동의어 내보세요. 뭐지? necessary. 그 다음 essential, critical. 얘도 비판적인 말고 필수적인 뜻이 있고, 또 crucial 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vital 이라는 단어가 있고, 좀 어려운 단어까지 하나 정리할까? indispensabl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수적인. 자, 다시. 자, 그러나 이제 보시면 그러나가 있냐면 앞에 보면 요 두 사람이 각자가 이제 미적분학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이 다 한 거 같잖아. 근데 그러나 역사를 좀 연구해보면 데디아를 밝혀주는데 수학자들이 어떠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필수적인 미적분학에 대한 모든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생각을 수학자들이 했었습니다. 누구 이전에? 위에 나왔던 뉴턴과 이 두 사람이
나타나기 이전에 수학에 대한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정립해 놓은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힘셈은 강조고요. 뉴턴 그 자신이 인정했어요. 이러한 흘러가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흘러가는 현실이라는 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수학적인 과학적인 뭔가를 대단한 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요게 키워드 요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내가 그걸 바탕으로 뭔가 발견하고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수학적인 부분에 누가 혼자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앞선 사람들의 뭔가 이뤄놓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내가 뭔가 할 수가 있었다가 지금의 주제가 돼요. 이게 바로 수학이 연속체라는 걸 말하는 거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어떤 개념이다. 발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구나. 뉴턴 그 자신이 인정했어요. 이러한 그래서 흘러가는 현실이라 그걸 말하는 거. 이러한 흘러가는 현실을 인정했는데 뭐 수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연속체라는 거. 이러한 흘러가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글을 썼을 때 만약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 더 멀리 본 것은 하고 봐봐 This is because 뒤에 뭐가 와요? 원인이 옵니다. 원인이 This is why 뒤에 뭐가 와요? 이건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두 개 완전 정반대의 사실입니다. It is because는 얘는 원인을 해석 넣어줘야 돼. 원인은 주어가 동사 해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This is why는 반면에 뭐다? 해석이? 얘는 뭐라고 영어? 해석이? 저거 그 결과 혹은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하다라는 뜻이 돼요. 봐봐. 앞에 있는 내용이 뭐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이런 얘기지. 뒤에 뭘 해줘야 돼? 뭐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밝혀줘야지. 그래서 실제로 원인이 나와요. why는 안 돼요. 자, 그 원인은 제가 have stood, 섰기 때문인데 뭐에 위에?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다? 여기서 말하는 거인의 어깨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전에 수학적인 개념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로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내가 뭔가 뉴턴이 수학적인 대단한 걸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 원인은 앞에 나보다 먼저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거인의 어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과 뉴턴과 이 두 사람은 come up with 뜻이 뭐죠? 무엇을? 제안하다, 떠올리다. 자, 떠올렸는데 그들의 뛰어난 통찰력을 떠올렸어요. 언제? 본질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이 두 사람이 대단한 통찰력을 떠올리게 된 건 앞서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로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르익었으니까 둘이 거의 동시에 뭔가 발견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바로 그것 앞에 있는 통찰력. 왜냐하면 그 통찰력이란 huge가 뭐죠? 이게 거대한. 동의어 적어봐봐. 좀 긴 단어 enorm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대한, 엄청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live은 도약, 발전이라는 뜻이고, 자, 혼동어에 적어봐봐. rip이라고 쓰고 이거는 안 돼요. 얘는 수확하다, 걷어들이다랑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자, 다시. 자, 통찰력이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 통찰력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부터? 바로 what, 선행사 없죠, 주어 없죠, 관계대명사 what이고 이미 what이 주어기 때문에 알려진 PP가 맞죠.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란 얘기는 뭐야? 이미 알려진 것이란 건, 자 보자. 이미 알려진 것이란 건 뭘 말하지? 위에 있는 거인의 어깨랑 똑같은 표현이지. 앞서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거, 거인의 어깨, 앞선 사람들이 다 해놓은 것으로부터 그 통찰력은 되게 어마어마한 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뛰어난 통찰력이 거의 같은 시대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해됐나? 이게 지금의 주제예요. 주제문이 뭐다? 바로 특정 부분에 그 수학이든 뭐든지 간에 다 통틀어서 대단한 뛰어난 어떤 그 획기적인 통찰력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기 덕분에 그 앞에 먼저 해놓은 사람들의 공로나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통찰력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수학이라는 걸로 받은 것이고, 자,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심지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보세요. 요거는 원이 되면 안 돼요. 단수일 때 원으로 봤지. people 복수기 때문에 원수로 가는 거야.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 who are가 맞지. 그래서 자 복수 who are considered 여겨지고 뭐라고? 천재라고 여겨지는 BPP 천재라고 여겨진 심지어 그러한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시작하는데 뭐로서 non-genius 천재가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걸음마를 하게 되지요. 그 대열이란 건 천재가 아닌 상태를 말해요. 천재가 아닌 상태로부터 걸음마를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천재가 아니었다가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천재와 같은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뭐에 위에 있기 때문에? 거인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이 다 먼저 성취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천재로 탈바꿈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지문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은 예시로 두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통찰력을 다 말하는 겁니다. 요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빈칸 추론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쉬워요. 이제 35번으로 갑시다. 자, 사람들은 종종 잘못 부사가 돼요. 요게 틀린 이유는 횟수를 나타내는 동사는 항상 위치가 일반 동사의 앞에 오면 뒤로 가면 안 돼요.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 자, 사람들은 종종 잘못 assume이 뭐지 이거? 가정하다 생각하다. 잘못 생각해요. 대디하라고. 만약에 탄자니아 이건 부족 이름이에요. 수렵 채집하는. 만약에 탄자니아의 어떤 부족의 성인이 알지 못한다면 푸는 법을 대수 이퀘이션이 방정식이고요. 얘는 뭐지? 이퀘이터 얘는 적도란 뜻. 적도. 지구본에 있는 적도. 말이 안 돼요. 대수 방정식을 푸는 법을 모른다면 그렇다면 탄자니아의 그 수렵 채집하는 성인은 덜 똑똑함에 틀림없다고 잘못 생각해요. 누구보다? 뭐보다? 바로 우리가 보세요. 비교 대상은 지금 앞에 동사 뭐가 있니? 비동사가 있죠. 우리가 똑똑한 것보다 덜 똑똑하다 이런 얘기거든. 앞에 비동사를 받아서 뒤에도 비동사가 남아있어야 정사죠. 인텔리전트는 형용사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이거 수렵 채집인이거든.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이 수학 방정식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 사냥 기술, 동물이 뭐가 어디 있는지 추적하는 법 이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 방정식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우리 그거 생각 못하고 이 새끼 수학 못 푸네? 나보다 무식하네 라고 그냥 결론 내버린다고. 이게 옳다야 그르다야? 그르다지. 그래서 뒤에 예시 나와요. 예습 문장 처음에 쓰는 뜻이 뭐라고? 이건 아직이 아니라 역접이에요. 그러나라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지문에 주제와 비슷한 게 나오게 된다. 자, 그러나 증거가 너무 없는데요. 데디아를 나타내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어떤 문화권으로부터의 사람들이 더 학습을 빠르게 하는 사람이고 다른 문화권으로부터의 사람들은 학습을 느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걸로 구분하면 안 돼 이런 얘기야. 자, 그 연구인데 요게 그래서 이게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comparative가 뭐니? comparative 비교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비교하는. 자, 비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비교 문화에 대한 연구. 비교 문화 연구 뭐겠니? 서로 다른 문화를 함께 비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교 문화들에 대한 연구는 가르쳐 왔는데 우리에게 1번과 그리고 2번 두 가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 당연히 접속사 대시고요. 둘 다. 첫 번째,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내용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attitude, 태도, 가치관, 개념, 행동적인 패턴 같은 거 서로 다른 거 배운다. 이게 비교 문화거든. 비교 문화 연구. 두 번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왔냐면 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accomplish가 뭐죠? 무엇을? 달성하다. 오케이, 성취하다. 이러한 것을 문화적 내용을 달성하는데 비슷한 효율성으로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뭐야? 비슷한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 봐봐. 흐름 문제로 여기 자 different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효율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간의 학습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와 안 어울리거든. 학습 능력은 서로 동일하다는 뭐야? 배우는 내용이 다를 뿐. 그죠? 그리고 또 뭐 동의어 예를 들어 varied. 요것도 이제 서로 다른이라는 뜻이거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이라는 내용이 학습 효율은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누가 더 무식하거나 똑똑한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자, 전통적인 요 아까 수렵 채집인 사냥꾼은 요 부족의 사냥꾼은 학습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수학이에요. 대수학. 수학 일부. 대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그 대수학의 지식은 would not이야. 특히나 enhance가 뭐죠? 무엇을? enhance? 동의어 여러분 뭘 아냐면 improve는 알죠? improve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향상시키다 같은 뜻이에요. promote 같은 뜻이에요. 자, 특별히 그 삶에 대한 동쪽 아프리카 초원지대 여기서 하나 봐. 그 부족이 동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의 그의 삶에 대한 그의 적응성을 특별히 향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학 그거 배울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댑테이션은 적응력, 적응성이고요. 얘는 어답트란 동사에서 와서 얘는 적으세요. 채택이란 단어라서 여기서 어색하다. 적응성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나가 들어가는 이유는 수학은 필요 없지만 뒤에 필요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요. 자, 그러나 이 부족 사냥꾼은 알아야 할 겁니다. 바로 운드가 부상 입히다거든. 그래서 운디드가 돼야 돼. 뒤에 동물 꾸미기 때문에. 부시벅이라는 건 영양 종류, 사슴 종류를 말하는 아프리카 사는 그 사슴이란데 그러니까 똥똥 뛰어다니네. 부상당한이 맞죠. 부상당한 부시벅을 추적하는 법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 부시벅은 그 사냥꾼이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부상당한 그 영양을 추적하는 법을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또 어디에서 지하수를 찾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할 겁니다. 그 뒤에는 요 수렵 채집인 헌터에게 필요한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앞과 다르게 그러나가 들어가는다는 얘기죠. 지문의 주제는 뭐지? 그래서 아까 나왔네 뭐다? 지문의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 뭐로 정리할 수가 있지? 뭐예요? 비교 문화 연구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다? 바로 서로 간의 뭐는 다르지만 문화적 학습 내용은 다르지만 서로 간의 학습의 효율은 똑같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비교 문화 연구에 대한 것이다. 그 질문의 주제가 돼요. 중간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주제문으로 잡을 수 있죠. 비교 문화가 언급된 요 문장이 주제문이 됩니다. 비교 문화란 이러한 것이다. 뭐는 다른데 학습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학습의 효율은 똑같다고 하는 거. 요걸 감안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비교 문화다. 그 다음 자 36번으로 가봅시다. 물물교환이 나오는데 물물교환이 주제가 아니고 바로 돈이 왜 유용한가? 그 질문의 주제가 돼요. 왜 유용하냐? 물물교환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barter라는 게 여기에 물물교환하다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자, without 뜻이 뭐죠? without 뭐가 없으면 자 보세요. could가 있지. 자, 이 교과서에서 했죠. 그지? could가 있네. 뭐다? would, could, might가 있네. 이 문장 뭐다? 가정법 과거다. 해석을 뭘로 한다? 해석을 현재로 한다. could의 해석은 현재이기 때문에 can보다 확률이 10% 낮은 걸 말할 뿐 해석은 현재다. 오케이? 자, 그래서 without 의 해석도 뭐다? without 해석도 뭐뭐가 적으세요. 없다면으로 하셔야 돼요. 뭐뭐 없다면. 해석을 해보면 돈이 없다면 사람들은 오직 물물 교환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 돈이 지금 있어 없어 우리가? 돈이가래. 돈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는 거잖아.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 해석은 현재로 한다. 자, 그래서 보세요. without을 바꿔보자. 서윤이는 알아야지. 최근에 했는데. 뭐뭐가 없다면 플러스 뭐가 돼? 3과에서 했잖아. 뭐뭐가 없다면 적으세요. if it were not 가 되죠. 뭐뭐가 없다면. 기억나지? 자, 이걸 줄여보자. 그래서 오답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if를 지울 수 있죠.
지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웠던 표시로 두 개를 위치를 바꿔줘야 돼. 그럼 뭐다? 동의어 적으세요. were, it, not, for가 되면 동의어입니다. 뭐뭐가 없다면. 자, 두 개로 줄여볼까? 뭐가 된다고 바로? but for가 돼요. 하나로 줄인 게 지금 without이 되는 것이고 해석은 뭐뭐가 없다면 된다. 보자. 안 되는 걸 적어볼까? 안 되는 거. 지금 요 could만 들어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시제를 과거 시제로 맞춰줘야 되고 자, 이 틀린 답이에요. 보세요. If it had not been for라는 had pp가 들어가면 이건 어법상 틀리게 된다. 뒤에도 had pp가 안 붙었기 때문에 시제 일치가 안 돼요. If it were not for 과거 동사만 써줘야 된다. 자, 돈이 없다면 사람들은 오직 물물 교환만 할 거예요. 상당수의 우리는 물물 교환하는데 바로 to하고 extent는 어떤 정도로 이렇게 돼요. 조그만 정도로 물물 교환을 하긴 하지요. 뭐 할 때 우리가 호의에 보답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물물 교환을 조금 하긴 한다. 자, 어떠한 남자가 제공할지도 몰라요. 맨드가 수리하다요. 수리하다 동의어 적어볼까? 동의어 두 개 뭐가 있죠? 적으세요. fix, 고치다 수리하다. 하나 더 뭐가 있죠? repair 라는 동사가 수리하다고. 맨드가 좀 어렵네, 그죠? 오히려 앞으로 뒤에 투부정사만 써요. 앞으로 할 걸 제안하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그의 이웃에 망가진 문이죠. 부서진 문을 수리하는 걸 제안합니다. 제안할지도 몰라요. 보답으로. 뭐에 대한 보답? 몇 시간 동안에 아이를 돌봐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물물교환지, 그죠? 우리 애 돌봐줬지 내가 문 고쳐줄게. 물물교환. 지금도 하긴 한다. 이러니까 아예 없진 않다. 예를 들어는 맨 앞에서 해석해주고 예를 들어 이러한 물물교환이 있을 수가 있지요. 처음에 쓰면 뭐라고 이거? 그러나. 자, 그러나 뒤에 진주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가주어로 it만 쓰셔야 돼요. 자, 그러나 어려워요. 상상하는 거. 이러보세요. imagine이라는 건 동사죠.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동사가 반복되면 우리가 뭘 썼지? 일반적으로 to를 써서 반복을 피했지만 imagine는 특이한 동사입니다. 얘는 to가 아니라 ing를 써요. 왜 그럴까? 투부정사 영어에서 뭐라 그랬니? 미래라고. 앞으로 뭐 할 걸 상상한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걸 머릿속에 그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ing가 어울린다고 본 거예요. to work 우리 안 돼요. 자, 다시. 그러나 어려워요. 상상해보는 거. 이러한 개인적인 교환들이 큰 규모로 작용하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치? 요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은 물물 교환은 안 된다. 이런 얘기라고. 자, 도대체 주제가 뭘까? 우드가 또 들어갔네. 뭐예요? 가정법? 과거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한 덩이의 빵을 원하고 이게 생략된 거예요. 또 만약에 묶어서 수식이에요. 자, 한 덩이의 빵을 원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교환하기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새 차라면 도대체 교환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난 빵을 먹고 싶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벤츠밖에 없어. 그 빵 한 덩이랑 벤츠랑 바꿀 거야? 미친 거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물 교환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 물물 교환은 depend 뜻이 뭐죠? 뭐뭐에 depend 뭐뭐에 달려있다는 뜻이고 동의어 적으세요. rely on 하나 더 count on 뭐뭐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물물 교환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형광펜으로 한번 여러분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원하는 것, 원자가 명사예요. 원하는 것의 양쪽 더블, 양쪽 다 모두의 coincidence가 우연의 일치라는 뜻이에요. 물물 교환은 뭐에 달려있다? 원하는 게 어쩌다 보니 너랑 나랑 똑같아 이런 얘기로. 그지? 나는 벤츠를 원하고 쟤는 BMW 원해? 그때 일치하네? 서로 차 바꾸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건 정말 일어나기 힘들죠. 물물 교환이라는 거는 양쪽 간에 원하는 것이 우연적으로 일치하는 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라고. 막 우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물물 교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만 봐봐. 그럼 매번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근데 뭐가 이런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 바로 뭐? 뭐는 되게 편리해. 돈. 그렇지. 돈. 물물 교환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려면 우연의 일치가 발생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개발한 게 뭐다? 돈이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가 질문해 주셔야 돼요. 사람 간의 거래를, 교환을 굉장히 편하고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돈의 기능이다가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보자. 콤마가 있고 where이죠. 관계 부산의 뒷문장은 어때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미치는 안 되고. 자, 특히 콤마 where를 바꿔보자.
and there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there는 앞에 있는 우연의 일치의 상황을 받아요. 자, 그리고 원하는 게 양측이 다 일치하는 우연의 일치의 상황에서가 되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부정어 도치라는 게 들어가요. 부정어 도치. not only가 원래 뭐 여기쯤 어딘가 있던 놈이거든. 우영은 뒤에 있던 놈인데 앞으로 당겨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A뿐만 아니라 but B도 이렇게 돼요. 벌어져 B. 자, 해석 문제 보자. 자,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원하는 바가 우연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은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 하게 되는 뜻이에요. 그 상대방이 우연히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우연히 어쩌다 보니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더블 코인시던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해석 그렇게 되고, 요게 여기 있던 나론리를 앞으로 당긴 게 부정어네 도칠시켜줘야 돼. 주어 동사 일치를 바꾸죠. 도칠시켜야 돼요. 근데 동사가 뭐다? 우연히 뭐뭐 하게 되더라는 일반 동사네. 일반 동사 지가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대신 앞으로 간다? 조동사 두가 대신 앞으로 가요. 그래서 does라는 것이 반드시 이 자리에 위치해야 되고, 주어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두가 되면 안 되고, 앞에 s를 붙여줬기 때문에 여기 s가 붙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문장은 나중에 통째로 암기를 하자고 명작을 만들어 놓을게. 도치된 문장과 함께 우연의 일치라는 상황.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물물 교환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문장이 원래 문장 뭐냐면 where 이하의 the other, 원래 문장을 내가 문제 만들어 놓을게. 그래서 솔직히 이건 the other person not only happens to 이렇게 돼요. 뒤에 똑같고 이렇게 상대방이 어쩌다 보니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요걸 강조하려고 앞으로 당긴 거거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라서 도치를 시킨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 happens이지. 왜냐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ppens가 됐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앞으로 당기니까 두가 대신 앞으로 가니까 does가 된 거지. s가 붙어서 뒤에는 안 붙은 거고. 아우, 소연이 좋아. 항상 바로바로 질문해. 아주 좋아. 학습 태도가 아주 좋아. 자, 여기까지가 물물교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영아, 잠깐 봐. 자, 돈이 해결하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이제 진짜 말하고자 주제가 나와요. 자, 없는데요. 필요성이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 어떤 누군가? 바로 원하는 누군가. 당신이 거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 그치? 돈으로 갖다 하면 되니까. 당신은 그저 지불하면 돼요. 당신의 제품에다가 돈을 지불해. 돈을 가지고 제품에다가 그냥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파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파는 사람의 돈을 취해서 살 수 있는데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가 필요로 하는 걸 갖다 사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물물교환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세요. 자, 돈의 특징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돈은 그래서 뭐다? transferable. 이동이 가능하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여기 썼네. 연기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뭐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사도 되는 돈 갖고 있다, 그죠? 두 가지 특입니다. 돈은 이동 가능하고, 뭐가 교환하는 걸 연기하고 미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자가 바로 그 돈을 움켜쥐고 있고요. 그리고 사면 돼요. 시간이 올바를 때, 적절할 때 그냥 사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돈의 특징 두 가지. 자, 그 다음 37번. 자, 뇌 연구는 제공하는데 틀을 뭐에 대한 틀이냐면 이해하는 것이요. 어떻게 뇌가 프로세스가 목적어 있는 동사일 때 처리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뇌가 운동기술을 처리하고 internalize, 내면화, 자기 걸로 만들다는 뜻이야. 어떻게 내면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 줍니까? 뇌를 보면 운동기술이 어떻게 그 사람 거가 되는지가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뇌를 스캔해 보면, 자, in, ing 뭐라고 이거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반드시 돼야 되고, 복잡한 움직임, 예를 들자면 골프 스윙 같은 걸 연습하는 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동사예요. 실험합니다. 서로 다른 그립, 잡기, 손잡기, 그 다음에 자세와 스윙의 움직임을 실험을 해봅니다. 문장 다 끝났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구문으로 이어줘야 된다. Analyze가 뭐죠? 분석하다. 분석하면서라는 능동이 맞죠. 우리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바로 각각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자세 각각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움직임 자세 각각을 분석하면서 in terms of 뜻이 뭐더라? 뭐더라고? 뭐뭐의 측면에서는 뜻이에요. 적어서 뭐뭐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결과의 측면에서 어떤 결과? it은 앞에 있는 각각의 자세나 이런 걸 받아요. 일드가 이게 여러분 아는 뜻으로 이제 양보하다는 뜻이 있고 나쁜 뜻으로 굴복하다는 뜻이 있고 마지막 뜻으로 생산해낸다, 만들어내다, 산출하다는 동사 뜻이 있습니다. 각각의 움직임이나 자세가 그 산출하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만들어내다를 보시면 돼요. 그 각각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의 관점으로 각각의 움직임과 자세를 분석해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면화가 되는지를 살펴본다. 자, 했더니 이것은 의식적인 그리고 자기 형용사가 end가 없이 콤마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식적이면서 left brain 뭐지? 좌뇌. 의식적인과 동시에 좌뇌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돼요. 좌뇌 과정. 자, 처음에 보세요.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봤더니 뇌를 스캔해봤더니 뭐다? 의식적, 뭔가 알아채고 의식적이면서 뭐다? 좌뇌 과정이래. 자, 우리 뇌는 좌뇌는 여기 중간에 크로스가 되면서 좌뇌는 우리 몸의 어디를? 오른쪽을 담당해요. 오른쪽. 우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담당해요. 왼손잡이 중에 예술가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뭔지 알아? 바로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뇌는 따라서 뭘 담당한다? 이건 직관력, 예술성, 창의성을 담당해요. 좌뇌는 우리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죠. 왼쪽 뇌가 발달한 거야. 또 오른손 쓰기 때문에 왼쪽 뇌가 더 발달해. 뭐다? 논리력,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걸 말한다고. 오케이? 일단 분석해봤더니 뭐다? 아, 좌뇌의 과정이라고. 뭐 자세 배우고 뭐 좌뇌 과정이래. 자, 이게 어떻게 되나 봐봐. 그래서 의식적인 이렇게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한다는 얘기, 생각을 한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자세를 한다. 각도 이렇게 한다. 자, once가 뜻이 뭐죠? 접속사로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이라는 뜻이야. identify는 적으세요. 뭐뭇을 식별하다, 확인하다, 구별하다, 알아보다 이런 뜻이고. 우리 여기 적어야지. or 좋아. 자, 우리가 스윙의 그러한 요소들을 일단 식별하고 나면 어떤 스윙이냐면 어떤 스윙의 요소냐면 원하는 이건 디자로 똑같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윙의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이런 얘기예요. 확인하고 나면 우리는 일단 무슨 얘기예요? 스윙 저렇게 하는구나 배웠어. 그러고 나면 우리는 rehearse 이게 명사가 리허설 알죠? 리허설이 뭐 하는 거야? 공연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지. 예행 연습하다라는 동사예요. 우리 그러니까 리허설은 해도 돼. 우리는 그 스윙의 요소들을 연습해 봅니다.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해 봐요. 어떠한 시도로. 어떤 시도? 기록하려는 시도. 그 원하는 스윙의 결과들을 permanently 뭐죠 이건? 영구적으로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부사가 돼야 돼. 동사구문이기 때문에 바로 어디에다가 근육 기억에다가 그 스윙의 결과 요소들을 영구적으로 기록하려는 시도로 그거를 계속 연습하면 되는 얘기라고. 이해되니 이건? 처음에 동작을 배울 때 좌뇌가 개입해. 논리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동작을 배워요. 계속 연습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처음에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계속 연습해. 완전히 익숙해져. 누구 거 되게? internalize가 돼요. 누구 거 된다? 내 거가 돼. 그 다음부터는 좌뇌가 할까 우뇌가 할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 같아? 계속 좌뇌가 담당할 것 같아. 이 동작을 누가 담당한다? 그 다음부터는 우뇌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우뇌가 아까 뭘 말한다고? 직관력, 통찰력, 무의식적으로 되는 걸 담당하거든.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처음에 동작을 배울 땐, 운동기술 배울 땐 뭘로 하지만 좌뇌 가지고 하지만 의식적으로 해서 드리블 같은 거. 우리나라 축구 존나 잘하잖아. 그치? 결승 맞잖아. 드리블 연습할 때 처음에 좌뇌를 연습하지만 이게 드리블 완벽히 될 거가 돼. 그럼 어떻게 돼? 생각하지 않아도 막 되지. 그치? 저도 수업이 그렇게 되거든. 처음에 막 좀 의식적으로 하지만 하다 보면 내 거가 돼. 내가 굳이 고민 안 해도 말이 막 나와. 우뇌로 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운동기술이라는 거. 좌뇌에서 익숙해지면
우대로 저장된다. 무의식적으로 된다. 자,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그 internaliz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화합니다. 무엇을? 그 스윙이라는 동작을 키네틱이라는 게 이게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운동의 감각으로 내면화시켜서 내 걸로 만듭니다. 이 운동의 감각이란 우리가 신뢰하는데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할 때 원하는 스윙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내 걸로 내면화시킵니다. 그래서 내면화는 명사가 나와요. 그러한 내면화는 전이란 말이 없어요. 이동시키는 해도 돼요. 이동시키는데 그 스윙을 from A에서 to B로 가게 돼요. A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좌뇌가 들어가지. to B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아까 말한 우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상식이 필요해 이건. 좌뇌는 오른손잡이 뭘 담당한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논리력, 이성적 판단 이런 걸 말한다고. 우뇌는 뭘 담당한다? 왼손잡이 뭐 예술성, 통찰력, 무의식적인 행동 이런 걸 담당한다고. 자 다시 이러한 내면화는 이동시켜요. 스윙이라는 동작을 어디에서? 의식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통제되는 좌뇌의 기능에서 좀 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intuitive가 직관적인이라는 뜻이죠. 좀 어렵죠. 직관적이거나 저 보세요. automatic이라는 건 자동적인이라는 얘기는 인간한테 자동적인을 쓰면 이겁니다. 저 보세요. conscious의 반대말인 unconscious가 돼요. 무의식적인이라는 것과 동의어가 됩니다. 좀 더 직관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우뇌의 기능으로 스윙이 이동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설명이고요. 이러한 설명은 하고, 자, 얘가 지금 보세요. 어법으로 serve에서 일단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는 동사고, 요건 ing가 되면 만약 틀리냐를 물어보면 어법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보세요. 어법의 기본. 그 사이에 지금 콤마가 있죠. 콤마에 뭔가를 묻지 않거든. 어법 풀 때 콤마 다 지워버려야 돼. 없는 거예요. 이거 삽입이라서. 빼고 나면 주어져.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뒤에 동사가 없죠. 동사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단수기 때문에 서비스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법에서 콤마가 등장하면 지워버려라. 구조 파악을 위해서. 자, 보자. 이러한 설명은 despite 전치사예요. 그 뒤에 동명사가 된 거라고. 주어 동사 없죠? 올도나 도 접속사 안 돼요. 자, 이러한 설명은 oversimplification은 당연히 최초에 뭐에서 왔고 이게 simple에서 온 거예요. simple 뭐지 이건? 단순한, 간단한. simplify가 된 거고, 자, 뭐뭐fy는 뭐뭐화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뭐뭐화하다. fy로 끝난 동사의 명사는 항상 fication이 돼요. 뭐니 그럼? simplification. 뭐니? 단순화가 돼요. 단순화. 거기 앞에 뭐가 붙었다? over가 붙었죠. 뭐야? 지나친 단순화가 되는 거지. 다음 성어예요. 다시 실제 과정이란 involve가 수반하다기 때문에 수반되느니 맞죠. 동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삽입 despite가 뭐기 때문에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브도 전치사기 때문에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아가 들어가면 안 돼요. PP로 수집만 해줘야지. 자, 관련된 실제 과정들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요. 되게 단순하게 하긴 했지만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되게 축약해서 단순하게 말하긴 했지만 위에서 말한 이 설명은 상호작용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between 뜻이 뭐다? 두 개 사이. 어봉은 몇 개 사이? 세 개 이상 사이를 말해요. 뒤에 보면 대상이 지금 의식적 행동, 무의식 행동 A, B 두 개이기 때문에 between을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작용들, 행동들, 뇌에서의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작용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게 되게 최대한 단순하게 하긴 했지만 뭐 할 때 그 뇌가 learn 뒤에는 앞으로의 걸 배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만 쓰셔야 돼요. ing 안 돼요. perfect가 동사로 이런 뜻이고 뇌가 어떠한 운동의 기술을 완벽히 할 때 완벽히 하는 것을 학습할 때 원리가 바로 위에서 말한 이러한 설명입니다. 자, 보자. 정리하자. 요런 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낼 수 있냐면 요게 지금 번호가 37번 원래 문장 순서였죠. 그지? 이런 식으로 40번 유형으로 바꿔낼 수 있죠. 뭐야? 요약 유형으로. 그지? 예를 들어서 소수형도 맞잖아. 빈칸 여기 밑에 이제 빈칸이 아니죠. 뭐야? 문장을 쫙 아예 주제문을 따로 선별해 학교에서. 그지?
그래서 객관식도 되지만 서술형으로 주제를 써. 뭐 이렇게 운동할 때 최초에 배울 때는 어디로부터? 좌뇌로부터. 혹은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뭐 의식적인 뭐 이런 단어 들어가죠. 그죠? 거기서 transfer to 어디로 이동한다? transfer A from A to B. A의 빈칸 찾았어라. B의 빈칸 찾았어라. 어떤 단어 집어넣어주면 돼? A에는 의식적인. 그죠? 그리고 뭐 좌뇌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돼. 뇌 왼쪽 이런 거. to B. B에 뭐가 들어가야 돼? 무의식적인. 또 아까 뭐가 나왔죠? 직관적인 이런 단어 찾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우뇌로 가게 된다 이렇게. 우뇌로. 그런 식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요약 비용을 아예 바꿔서 서술형으로 찾아서 쓰게끔 하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런 요약 비용을 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품사를 바꿀 줄 알아야 돼. 품사를. 뭐 예로 들어볼까? 지금 직관적인이라는 단어, 그지? 직관적인이라는 단어. 형용사로 나왔지만 이거 명사는 뭐겠니? 자 보세요. intuition이라고 품사를 바꿔서 넣을 줄 알아야 돼. 빈칸에 있는 단어가 명사 자리라면 직관으로 바뀌게 된다. From A to intuition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의 품사도 복습하시고 키워드인 것 같은데 품사를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직보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의식적인 어. 그거랑 그런 잔해랑 먹는 거예요. 봐봐. 좌뇌. left brain도 되고 left hemisphere 좌반구거든. 처음에 배울 때 요걸 이용해. 뭐다? 바로 conscious, 의식적인. 명사는 consciousness예요. 의식이 들어가 처음에. 인지한 상태로. 자 그러다가 이제 뭐로 가요? 우뇌. 당연히 뭐겠니? right hemisphere, right brain으로 가요. 이게 뭐다? intuition으로 되는 거지. 직관으로 가게 된다. 바로.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다 골프 치고 드리블하고 다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다음 38번부터 좀 쉬웠다 하자. 그러니까